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하우스플랜트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저의, 이 플란트는, 서큘렌트들인데요. 그러니까 다육 식물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카랑코에,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카랑코에 그 꽃, 굉장히 컬러풀한 꽃이 많이 피는 그 카랑코에가 아니고, 이제 이름은 같은데 살짝 다른 종류의 이제 카랑코에들 중에서 제가 이제 잘 키우고 있는 좋아하는 그 카랑코에 시리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카랑코에는 카랑코에 중에서 그 토멘토사 계열에 있는 요 판다 플랜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콜릿 솔저, 그 두 가지 플랜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토멘토사 시리즈의 이 특징은 겉에가 이렇게 굉장히 기모가 털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털복숭이 같이 이렇게 굉장히 오동통하면서 이렇게 털이 만져지는 그런 좀 특이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초콜릿 솔저도 얘는 이제 색깔이 브라운 색깔, 새로 나온 잎이 굉장히 초콜릿 색깔을 띈다고 해서 이제 초콜릿 솔저라고 부르고, 좀 오래된 잎일수록 이렇게 그린 색깔이 지는, 그리고 요 판다 플랜트는 테디베어 플랜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엣지에 잎 끝에 이렇게 브라운 색깔, 진한 브라운 색깔, 이렇게 초콜릿을 튀겨놓은 듯한 요런 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느 다육이들처럼 이제 흙의 배수를 좋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돌이 많이 섞이고 펄라이트를 많이 넣으셔서 배수를 굉장히 좋게 하고, 물을 줄 때는 이제 완벽하게 흙이 마르고 난 다음에, 모든 선인장과 다육식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제 흙이 완벽하게 마르면 이제 듬뿍 주고 하는 형태로, 예, 물을 주시면 되고, 햇빛은 이 카랑코에들은 풀선을 선호해요. 그러니까는 한 6시간 내지 8시간을 이제 직사광선을 마치면 얘들 이 색깔이 이렇게 브라운 색깔도 더 선명해지고, 이 도트도 요 끝에 이 색깔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파샬 선도에서도 잘 자라고 실내에서도 물론 기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럴 때는 비교적 햇볕을 맞을 수 있는 창가에다가 기르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그래야지 이 브라운 색깔이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햇빛이 부족하면 얘들이 다 그린색을 많이 띄어요. 예, 그린색으로 변하고, 뭐 다육식물들이 많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햇볕을 많이 마시면 이제 붉은 색깔로 변하는 것들이 있고, 햇볕을 이렇게 좀 디렉트 선라이트를 못 맞추면은 다 이렇게 그린 쪽으로, 네, 색깔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햇볕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또 햇볕을 못 맞추면은 성장이 조금 더디죠. 그리고 웃자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줄기만 삐쭉 길게 올라오게 옆으로 풍성해지지 않고 좀 웃자라게 되죠. 모든 다육식물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번식을 시킬 때는 이렇게 겉에 좀 이렇게 털이 많은 것들은 줄기를 잘라서 입장을 떼어내지 말고, 여기 보시면 줄기 있잖아요. 이 줄기를 잘라서 줄기 번식을 하는 것을, 그게 훨씬 잘 된다고 해요. 저도 번식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입장을 떼는 것보다 줄기채로 잘라서 줄기를 이제 흙에다가 놓고 번식을 시키는 게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의 이 판다와 초콜릿 솔저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카펄 스푼이라고 불러요. 흔하게 사람들이. 근데 정말 본 명칭은 올갈리스라는 또 카랑코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정말 이쁜 다육식물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보면은 딱 그 텍스처가 마치 그 통가죽, 정말 통가죽을 연상케 하는 그런 질감이에요. 겉에가 이렇게 색깔이 시나몬 컬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카퍼 컬러라고도 하는데, 정말 시나몬 같이 생겼죠. 컬러가 딱 시나몬 컬러의 뒷장은 이렇게 약간 그레이시한 그린, 실버리한 그린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치 통가죽, 꼭 통가죽 느낌이 나요. 왜 이렇게 가방 손잡이나 뭐 벨트 같은 거 오래될수록 진하게 브라운 색깔로 변하는 왜 그 통가죽, 텐 색깔이 변하는 통가죽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들어서 이 시나몬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 이쁘다고 저는 이걸 느껴가지고 이거를 옛날부터 좀 키우고 싶었는데 의외로 얘가 그렇게 뭐 널서리 같은 데서 가면은 언제나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니에요. 얘가 그거는 이렇게 레어해서 구하기 힘든 그런 좀 희귀한 서큘런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사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뭐 레어한 식물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언제든지 가면 살 수 있는 또 식물은 아니라서 제가 이게 우연히 이제 널서리 갔다가 발견을 하고 얘 이렇게 두 뿌리가 담겨 있는 거를 사왔는데, 세상에 제가 이거를 잘못 사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작은 이런 유모 비슷한 크기의 식물을 살 때는 반드시 이 흙에, 널서리에서 파는 흙에, 포트에 뿌리가 제대로 내렸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당겨도 봤거든요. 단단하게 이렇게 뿌리가 내린 것 같이 이렇게 뽑히지 않고 단단하게 박혀 있어서 저는 아무 의심을 없이 이거를 사갖고 왔는데, 분갈이를 했대 보니까 뿌리 내림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간혹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깊숙이 이 흙에다가 얘를 박아놔서 그냥 흙이 얘를 딱 붙잡고 있어서 마치 뿌리 내림이 완벽하게 돼서 이제 홀드가 딱 잘 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흙을 드러내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지를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막 후두두두둑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제가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달려있던 잎이 여기도 보면 이게 다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그냥 혹시나 번식이 되려나 싶어서 삽목하는 것처럼 꽂아놓은 거예요. 떨어진 잎장들을. 너무 아까워서. 이게 제가 사고 나서 바로 알았으면 갖다 줬을 텐데, 다른 걸로 바꿔오든지 했을 텐데 좀 애매했어요, 시간이.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키우자 하고 저는 지금 담가놔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돼갖고,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식물인데, 그래서 꼭 이 아름다움을 이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도 되나 막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을 찾아서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키우는 거는 비록 이런 모습이 됐지만, 이 이파리의 이 생김새를 보면은 이 모양이 꼭 스푼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색깔은 꼭 카퍼
색깔 비슷해서 카펄스푼이라고 여기서는 더 유명하게 더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한번 실물로 보시면 훨씬 이쁘거든요. 한번 키워보시면 이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갈리스였고요. 얘도 똑같아요. 케어는 배수 좋게 뭐 펄라이트나 이런 돌 많이 섞어서 흙의 배수를 좋게 하고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 주시고, 얘도 햇빛을 어느 정도 풀선을 좀 씌워줘야 성장이 좀 좋고, 햇빛 없어도 크긴 하는데 생장이 굉장히 더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관리 그렇게 해주시면 뭐 병도 없고, 또 얘네들은 다 월동도 정말 심하게 추운 뭐 동부나 아니면은 한국에 막 눈 오고 막 얼음 얼고 막 이렇지만 않으면, 저는 캘리포니아라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들이지도 않고 겨울에도 그냥 월동하고 있어요. 마당에서. 예, 그 정도는 견디고, 이제 너무 영하로 많이 떨어진다 그때는 이제 실내로 들이시면 충분히 실내에서 예, 월동할 수 있는 가능한, 그리고 예, 그러니까는 뭐 한국 같은 베란다에서 예, 가능한 그런 식물입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카랑코의 다육이는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마니에리아나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또는 파나멘시스라고도 부르는데 마니에리아나라고 아마 더 유명할 거예요. 이름은 고식물하고, 이제 이 왼쪽에 보면 비할티아이, 예, 비할티아이 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의 특징이 보면은 이게 장미꽃 같이 생겼어요.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끝에가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꽃처럼,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자라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이 마니에리아나는 이렇게 넝쿨 식물처럼 늘어지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멋있게 풍성하게 잘 자랐죠. 요 도 식물 때문에 사실은 제가 카랑코에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식물을 산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굉장히 식물을 안타깝게도 키우는 식물마다 이렇게 좀 잘 죽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시는 곳 집의 환경이 햇빛이 별로 안 들고 하다 보니까 그 햇빛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여튼 그 집에 가는 식물들은 죄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이 카랑코에들도 이제 그분이 저한테 너무 보기 싫으니까 좀 데려가다가 키워보라고 주셔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분도 또 다른 분한테 받아다가 키우고 계셨던 거라 이름이 뭔지 뭐 어떤 식물인지 전혀 모르시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얘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었죠. 정말 이렇게 정말 요거 몇 가닥, 한 세네 가닥이 막 간당간당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훨씬 작은 화분에 진짜 요런 거 한 세네 가닥, 그것도 훨씬, 이것도 입장도 거의 없는 것이 막 찌질찌질하게 막 몇 개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니 뭐 이런 식물이 다 있냐, 정말 보기 안 좋다, 정말 버릴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방치하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얘도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웃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줄기만 삐쭉해서 잎이 훨씬 적게 달려 있었어요. 굉장히 비실비실하게 몇 개 안 되는 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봉우리마다 입장이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새 잎도 나오고, 또 줄기도 좀 이렇게 옆으로 번식이 된 게 몇 개가 더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웃자란 상태이긴 하지만 나름
그냥 꽃나무 같은 수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또 봉오리가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꽃봉오리처럼 마치 다육식물 같지 않고 꽃나무 같아서 너무 이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눈에는 비록 이게 웃자라서 이렇게 됐지만 나쁘지 않은 나름 이런 수영의 다육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다육이 같지 않고 꽃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이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집 제가 지금 이 데크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겨울에 제가 집 안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예.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다 보니까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냥 다육이가 다 월동을 하더라고요. 밖에서, 마당에서. 그래서 이 데크에서 놔두고 뭐 겨울에도 들이지도 않고 방치를 하고 그냥 겨우 진짜 생각날 때 한 번씩 물 줬었는데 어느 날 봄이 되고 막 이런 줄기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잎장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쁜 식물이었구나. 막 커주니까 막 번식을 하니까 막 재미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얘를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조금 비료도 조금 주고 영양제도 좀 주고 하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풍성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행행식물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거더라고요. 분갈이도 시켜주고 이렇게 톱은 넓은 거에다가 이렇게 수영에 맞게 분갈이도 시켜주고 하니까 정말 인물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이 생겨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식물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뭘까 도대체. 그래서 막 찾아보고 너서리 다육이 파는 데 가서 혹시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이제 마니에리아나라는 거 이름. 그리고 이 애들이 이제 카랑코에들 중에서 그 여러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이제 저의 뭐 판다 플랜트라든지 또 이런 초콜릿 솔저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카랑코에들이 있다라는 걸. 올갈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이 세 개들을 이렇게 이제 갈 때마다 서큘런트 파는 곳에 가면 꼭 이것들이 있나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발견을 하면 이제 한두 개씩 샀던 것이 이제 이 나머지 세 개들이고요. 원래 오리지널리 제가 갖고 있던 거는 이 BRTI와 마니에리아나 요 두 개 때문에 제가 카랑코에를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또 주변에 이렇게 화분을 잘 못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거를 제가 이 카랑코의 존재들을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훌륭하게 번식이 돼서 이제는 정말 이거 줄기 자르면 줄기로 잘라서 넣으면 얘는 그렇게 번식이 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조금 오래된 거는 목질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새로 난 것들 약간 목질화가 덜 된 거를 잘라서 하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런 줄기채로 잘라서 이제 꽂아 놓으면 또 번식도 시킬 수 있고. BRTI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시키고, 이 올갈리스만 얘는 이게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잎장을 띄어서 해도 되고 줄기를 해도 되고, 예. 나머지 좀 털이 있는 것들은 그냥 줄기를 잘라서 하는 게 번식이 잘 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마니에리아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장시간 직사광선을 맞추진 않고요. 얘는 표면이 보면 딱 그냥 다육식물, 흔히 볼 수 있는 다육식물 표면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사광선 오래 맞추면 또 타요. 네, 그래서 얘는 오후 햇살만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파우더, 다육이 특유의 그 파우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햇볕에서 살짝 이렇게 햇빛을 맞추면 이 파우더리하게 표면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건드려서 지금 이렇게 지저분한 지문이 찍혔네요. 예. 입장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육 식물들은. 예. 그래서 얘는 제가 오후 햇살만 한 4시간 정도 맞아요. 예, 오후에 드는 햇볕 살짝. 예. 그리고 이 BRTI는 제가 한 6시간 정도, 예, 그냥, 아침 햇살 맞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끝이 약간 뻘겋게, 왜 구워진다고 하죠? 약간 익히면, 살짝 뻘겋게 된 게 보이시죠? 그 햇볕을 맞추면 이렇게 색깔이 살짝 붉은빛으로 다육들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된 모습이에요. 근데 확실히 해를 맞추니까 이 입장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오후 햇살 맞춰서 굉장히 많이 번식된 모습이고요. 제가 이거를 기른 지는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받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카랑코엘 시리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눈에 띄시면 이 카랑코엘 다육이 데려다가 키우시면 키우는 것도 너무 쉽고 까다롭지 않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식물들이 아니니까요. 예, 굉장히 키우시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